네, 맞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더욱에 더해서 감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부정행위를 했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징계도 검찰에서 감찰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외부에서 나가서 우리 검찰에 악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면 검찰 스스로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예전에 유성 간첩 그렇죠. 조작 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처벌받았죠. 근데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였던 검사들은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유성 그랬군요. 사건이에요. 자, 이 특권하고 권한을 참 잘 쓰면 좋은데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검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좀 특히 무리를 일으킨 사례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네. 대표적 사례 한번 볼까요? 자, 91년도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MBC PD 수첩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이어서 2016년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재발방지대책 공고하기도 했죠. 네, 네. 당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길래 그랬는지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변호사님이 잘 아시고 네. 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이 사건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검찰의 잘못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사를 해야 될 곳에 하지 않았고 네.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태들을 보인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권에 매우 큰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향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역시 검찰은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남용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가오라고 짚었던 KBS 정현주 사장의 배임 사건 관련해서 특히 검찰 남용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화 연결을 저희가 직접 되어 있는데요. 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한 결과 이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사과 및 제도 개선을 좀 권고한 바가 있는데 그때 검찰의 그 검사 수사 행태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2008년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저를 KBS 사장직에서 해임할 때 그때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와 그다음 감사원 특별감사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 올가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배임을 기소를 할 때 굳이 그 단순한 상식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매우 무리한 기소를 했고요. 아하. 예, 뭐 어느 정도 무리한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제 사건은 법원이 중재한 사건이죠. 그래서 법원이 중재한 사건을 배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재한 판부는 배임을 공모한 거 아니면 조사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논리대로라도 제가 150억 원의 배임 액수라는 건데 그 배임 액수가 속된 곳이 이 국가기관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1,500억 그만큼 더 많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논리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검찰의 배임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KBS 사장 해임을 위한 그런 표적이다. 정책 동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심 모두 무죄가 됐고 증거 입증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지금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은 제 기억에는 승승장구했고 우리 정현주 전 사장님은 트라우마에 빠졌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예, 그렇죠. 제가 이제 2008년 8월 11일에 KBS에서 해임됐고 그 다음날 이제 검찰에 체포돼서 48시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제가 기소됐는데 배임 관련해서 검찰 수사 기록이 무려 6,00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1심 재판이 1년 동안 계속이 됐는데요. 그 터무니없는 범죄 사실이라고 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1심을 위해서 그 검찰청 건물이 있는 그쪽 법원 서초동 교대역을 제가 부지런히 다녔는데 네. 그 재판을 대법원까지 끝내는데 3년 반이 걸렸고요. 네. 나중에는 제가 그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가면은 어떤 데는 막 이 구역질이 날 정도 구역질이요. 아, 예. 아, 역겨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검찰은 뭐 그 뒤에 1심, 2심 대법 판결까지 무죄 판결이 났지만은 검찰은 제 KBS 사장 해임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고 거기에 동원된 검찰 검사들. 이 실무 총 책임을 맡았던 최교일 당시 최교일. 나중에 의원이죠?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됐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네.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검찰은 어쨌거나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들은 무죄가 나오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들에게는 훈장인지도 몰라요. 네, 그렇군요. 사장님, 그 언론인이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예. 요즘에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도 문제지만 또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검찰의 피사실 사전 공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그냥 그대로 마치 팩트인 것처럼 따옴표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저는 그것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 인격을 그대로 살해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피사실인데 피사실은 사실은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재판부에서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 경우에는 기소되기 전에 이미 언론이 그 기정사실화하고 저에 대해서 뭐 온갖 그 확정적으로 지어서 저를 중개인 파렴치범으로 만들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예. 제가 기소된 것이 2008년 8월 20일인데 네. 네. 조선일보가 7월 19일 사설에서 한 달 전에. KBS 정연주 씨 한 달 전 KBS 정연주 씨 사장 더하려 국민에게 1,500억 돈에 끼쳤나 이 대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예. 그 사설 첫 구절이 정 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배임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저를 배임 중범, 파렴치범으로 규정한 거지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기본이 뭐냐 하면은 팩트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검찰이 흘리는 기사를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뭐 단독 보도라 그래가지고 대서특필을 할 것이 아니고 검찰이 던지는 그런 피해 네.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장님,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